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한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계호 현역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경우 탈락한 후보들은 경선이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항의가 받아들여져 다시 3인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전남 10개구 선거구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선거구였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역 이계호 의원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목포와 여수 MBC 여론조사에서 3명의 AB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선 없이 이계호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더구나 호남에서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말을 뒤집은 것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격차가 심각하게 나서 예를 들면 심사총점의 약 30% 이렇게 났을 경우에는 단수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호 의원은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어서 단수로 추천했습니다. 박노원, 이석형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은 단수 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3인 경선을 치르기로 번복했습니다.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은 서구갑도 탈락한 박혜자 후보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번복됐습니다. 당초 송갑석, 조인철의 2인 경선이 3인 경선을 치르기로 바뀐 겁니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들 두 선거구들의 재심 결정은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심위에서 심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심사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광주 북구갑의 경우 정준호 후보 측의 전화방 불법 운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조호섭 의원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호섭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지만 당 최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광주 서구을과 광산갑의 경우도 경선 결과에 따라 검사장 출신 후보들에게 2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에서 진행되는 매끄럽지 못한 경선이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어젯밤 광주 두 곳의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남 을에서는 안도걸 후보가 현역 이병훈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고 광산 을에서는 현역인 민형배 의원이 도전자 2명을 따돌렸습니다. 어젯밤 경선 후보자들의 캠프를 주현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광주 경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탈락하는 이변이 또 연출됐습니다. 광주 동남을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정치 신인 안도걸 후보가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을 꺾고 민주당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준엄하고 분명합니다.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혁신의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 1번지 광주 동남을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3인 경선이 치러진 광산을에서는 민영배 의원이 김성진, 정재혁 등 2명의 도전자를 상대로 본선 진출권을 차지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고 이겼습니다. 정치검찰의 이 전횡을 혁파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생 경제를 제대로 챙겨야 합니다.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현재까지 경선 결과가 나온 곳은 5곳. 현역 국회의원이 도전자에 밀려 경선에 탈락한 것은 민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4명이나 됩니다. 이제 광주에서 남은 민주당 경선 선거구는 서갑, 서을, 광산갑 등 3곳입니다. 서갑의 경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서을은 다음 달 7일부터 이틀간 100% 지역민 여론조사로 최종 1인을 결정합니다. 광산갑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본선 진출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광주 8개 선거구의 절반인 4곳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고배를 마신 민주당 광주 경선. 나머지 선거구의 결과가 더욱 주목을 끌게 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한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은 한숨을 돌리고 있지만 한석이 늘어날 걸로 기대했던 전남 동부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에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석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순천의 단독 분구는 불발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순천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해룡 지역은 4년 전과 같이 광양, 곡성, 구례와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선거구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순천을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변의 분들이 투표 포기하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 순천을 또다시 난도질했다고 반발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단독 분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역 정치인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정치로 순천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단 말인가. 논란 속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안개 속이었던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는 민주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략 선거구에는 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영입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을 단수 공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 을과 같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여야의 공천 작업이 4월 10일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 용광로 시간에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 공천 상황과 함께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어 무음 공천이라는 말까지 떠도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동화 광주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어제 보도에서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촌 마을의 열악한 현실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더 들여다보니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이를 감당할 역량이 되는 건지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을 만들기 기획보도 2번째, 김초롱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성과 등을 분석한 겁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더라도 지자체 역량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책임연구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2년 뒤 해당 사업은 지자체로 이관됐고 취재 결과 현장은 달랐습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 마을에는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 절반이 70대입니다. 일부 주민이 마을을 살려보고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했고 지난 2019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소멸 위기에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마을 앞에 미꾸라지가 자연산 미꾸라지 있기 때문에 이걸 소재해서 소득사업 한번 해보자. 미꾸라지 잡기 체험과 연계해 요리교실과 추어탕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시작도 못 해보고 이를 포기했습니다. 각자 생업이 바빠 주민 참여가 불가능해 인력 고용 부담이 생긴 겁니다. 3사람 이상이 필요하는데 그 인건비를 내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더라. 결국 3억 원을 들여 만든 관련 시설은 다른 사업 공간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애초에 공모 사업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사업 이관 후에도 여전히 정부 사업으로 표시된 조례도 있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지도 물음표입니다. 정상적으로 거기서 빠져야 되는데 개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또 다수의 지자체는 정기적인 사업 점검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안 하고요. 이제 특별한 사항,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거라던 예측과 달리 지자체의 의지도 역량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 의정 활동비를 과도하게 올린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 활동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의정 활동비 인상은 다음 달 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대로 결정될 경우 광주시의원은 매월 551만 원, 전남도의원은 54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현직 광주시의원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밝히며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심창욱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정지됐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시민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절차도 성실히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설 명절 할머니 집을 찾았던 발달장애 아동이 실종되는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에 다행히 시민의 도움으로 이 아동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도 해마다 실종 경보 문자에 대한 관심도는 줄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한 남성이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합니다. 4분 뒤 인근의 또 다른 CCTV에도 남성이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5살 최모 군이 설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홀로 집 밖으로 나선 겁니다. 최 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키 170에 건장한 최 군의 동선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마침 한 부부가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 차기로 걷고 있는 최 군을 알아보면서 최 군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홀로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봤더니 바지가 인상착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하지만 도입 첫 해 40%에 육박하던 제보 발견율은 작년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다 보니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재난 문자와 실종 경보 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에서만 1,200여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치매 실종자의 경우 발생 초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실종 경보 문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인 오늘 전남대 조선대 병원에서는 여전히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대학병원에 따르면 조선대 병원은 113명이 이탈한 가운데 현재까지 106명이 복귀하지 않았고 전남대 병원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본원과 분원 전공의 243명 중 189명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해당 병원들은 수술실과 입원실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4년간 조사 활동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오늘 직권 사건과 신청 사건 등 200여 건에 대한 진상 규명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한데 조사위는 다음 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보고서와 정부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신임 문화경제부시장에 변호사 출신의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이상갑 신임 부시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기업의 보상 청구 소송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 등을 거쳐 법무부에서 법무실장과 인권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시는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와의 탁월한 소통은 물론 정부 부처, 국회,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내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1년 내내 도심 축제를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축제 경쟁력 강화 보고회를 열고 봄에는 광산 뮤직온 페스티벌, 여름 문화전당 월드뮤직 페스티벌, 가을에는 비엔날레와 충장축제, 김치축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빛축제 등 계절별 특화축제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과 터미널, 공항 등 교통거점과 양림동, 독림동 등 명소를 중심으로 부르면 달려오는 관광버스 등을 운영해 관광객 편의를 높여 사람들이 머무는 축제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전기차 지원 규모를 4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승용과 화물, 승합차 등 총 2,607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일반 승용 전기차는 최대 1,020만 원,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420만 원, 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은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의 이번 달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비해 0.04% 떨어져 올 들어 9주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